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쇼 어게인 2002. 청취자 여러분, 디저트쇼 오늘은요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 기념 어게인 2002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민준 아나운서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TBS 아나운서 이민준입니다. 네, 조현아 아나운서 대신 오늘 이민준 아나운서 나왔는데 네. 원래 야구 전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뭐 스포츠 캐스터로 활동할 때는 주로 야구만 했었는데 그래도 뭐 축구는 뭐 전 국민이 사랑하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네, 골도 많이 넣어봤어요? 골요? 네. 아, 그럼요. 어릴 때는 또 제가 또 최전방 스트라이커였기 때문에 골만 많이 봤습니다. 군대에서 최전방 근무했다고요? 그건 아니고요. 알았어. 축구 얘기해가지고 못했던 사람 아무도 없지 뭐. 아, 그럼요. 자, 2002 월드컵의 추억, 또 2022 올해 월드컵의 기대감을 담아서 오늘 마련한 코너인데요. 어게인 2002 함께한 분들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축구 없인 절대로 못 산다는 축구 덕후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가수의 꿈을 쫓던 시절, 축구는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아주 소중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연예계에서 소문난 축구광이죠. 괜찮아 잘 될 거야. 국민 응원송 슈퍼스타의 주인공 이한철 씨, 그리고 축구 전문 기자로 축구계 입문, 이후 축구 해설위원으로 전업하면서 화려한 입담으로 축구를 설명하고 축구를 글로 쓰기도 하는 분입니다. 축구 전문가 박문선 씨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자, 이한철 씨부터 청취자들께 인사해 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이한철입니다. 제가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난번에 전화 연결 한번 하고 옛날에 오늘 했었어요. 출연 이제 하게 되는데 두 번 다 축구 테마로 그때 전화 연결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그때 뭐냐면 그 얘기했어요. 뭐 무리뉴 감독이 경기에 이기려고 하면 공격이 좋아야 되지만 그 어떤 그 시즌에서 우승을 한다던가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수비가 좋아야 된다. 네. 그런 얘기 말씀드렸거든요. 그랬습니까? 자, 박문성 씨도 청취자들께 인사해 주세요. 저는 좀 지금 낯설어요. 예. 매일 아침마다 오는 곳인데 매주 뉴스공장에. 예, 근데 이게 낮에 오니까 약간 시차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예, 또 축구 해설하고 있는 박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여기 스튜디오 들어올 때 보니까 네. 왼발을 쫄록거리는데 왜 그래요? 네. 아, 주말에 그냥 그 공을 찼는데 네. 예, 발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저리 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침에 병원 가가지고 지금 테이핑하고 약 먹고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예, 일단 뭐 지금 참고 있습니다. 좀 아프긴 한데요. 부어 올라가지고. 그 발목 투혼을 지금 부상 투혼을 발휘하고 계신데 하여튼 힘든데도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몸 생각해서 그냥 슬슬 했어야 되는데 네. 마음만 앞서가지고. 축구 해설위원이 몸 다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누가 해설을 해줘요? 그럼 발목을 다치고 그러면. 예, 조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분이 참 축구로 이제 맺어진 인연인데 오늘 또 초면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방송에서는 처음 뵙는데 네. 저는 그 박문성 해설위원이 운영한다고 해야 되나? 예, 그 유튜브 채널 네네. 완전 구독 열혈 구독자. 거의 안 빼고 다 봐요. 그럼 어떻게 도네이션도 좀? 도네이션 해야죠 이제. 이제 예, 앞으로 아직 안 음악으로. 쓰셨습니까? 또 오늘 처음은 밭돼지 그러면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시고. 네. 아, 제가 영광이죠. 예, 2년이잖아요 이것도. 네. 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코너가 1시간짜리라는 걸 듣고 이 박문성 씨가 정말 좋아하셨다고요. 제가요? 네. 처음 듣는 얘기신가 봐요. 1시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런 건 있었죠. 아무래도 뉴스공장은 네. 저희가 출연을 하는데 한 4분, 5분 정도 주고 축구와 야구 모든 이야기를 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한 4부쯤 하잖아요. 예. 근데 또 이제 아시겠지만 특징이 그 진행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워낙 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시죠. 그래서 저희 패널들에게는 시간을 잘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1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다. 여유롭게. 네, 그 생각 좀 했죠. 김어준 뉴스공장 하는 걸 저도 가끔 두 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면 있잖아요. 네네. 박문성 씨하고 또 한준희 해설위원. 또 있고 야구 박동희 해설위원. 예, 네. 기자 있고요. 그 박문성 해설위원은 거의 바른 기회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나쁜 분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런 거 없으니까 네. 마음껏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2002 월드컵의 추억과 2022 월드컵의 기대감을 담아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게인 2002. 자, 지금부터 이제 딱 20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때들 연식들이 어떻게 됐어? 이한철 씨는? 저는 30살. 그러니까 그때 플러스 20 하면 지금 나이 나오는 거고. 네. 박문성 씨는? 저는 이제 2살 아래였고요. 네. 제가 그때 한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취재하고 와. 또 당시에 이제 계셨던 MBC에서도 좀 제가 방송 같이 맞아요. 네. 그랬던 시절입니다. 지금 20년 전을 떠올리면서 그때 개회식하고 폐회식 결승전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혹시? 저도 사실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네. 바로 방송하기 전에 확인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좀 땡겨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시작을 했고 6월 말일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월드컵은 그거보다는 7월 초에 끝나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와 일본이 공동 개최했기 때문에 장마가 걸려 있어서 그러네요. 월드컵 기간에 장마 걸리면 안 된다고 그렇죠. 대회를 좀 빨리 했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면 그래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회가 끝나자마자 2주 만에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네딘 지단이 무리하다가 다쳐버렸죠. 그렇군요. 그래서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그렇게 빨리 못한다. 주요 대회 공식 경기가 끝나면 최소 2주 이상을 선수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선수 보호 예,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게 선수 보호를 됐거든요. 위해서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가 의미 있는 걸 했네요. 그때 좀 당연히 하는 바람에. 누가 하나가 희생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자, 이 전 국민의 축제였는데 세 분 월드컵 하면은 자, 뭐부터 떠오르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민준 아나운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때 당시 나이가 12살이었거든요. 네. 12살이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광장 서울 그 시청 앞 광장에서 거길 가봤다고 12살이? 그렇죠. 12살이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아니 뭐 갈 수도 있죠. 제가 거기도 갔었고 그다음에 집 근처였던 이제 올림픽 공원 또 가서 집 근처 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뭐 이제 가서 이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학생이든 뭐 사업하시는 분이든 장사하시는 분 본분을 다들 읽고 그렇죠. 3일에 한 번 뭐 며칠에 한 네. 번씩 하는 축구 경기 그거로 모든 일상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박문성 씨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우리가 16강을 확정 지었죠. 그랬죠.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 들어오는데 네. 저희가 탄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길로 모든 분들이 쏟아져 나오셔서 빰빰빰빰빰을 크락션을 울리면 통과시켜줬었어요. 아. 길이 다 막혀도 그 새벽까지 누구도 하나 불평하지 않고 다 눌러줬던 거죠. 근데 박문성 씨가 그러니까 그때 인천 문학경기장이 있었군요. 취재를 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새벽이었는데 근데 저희 탄차를 운전하던 친구가 빨리 누르고 통과하면 되는데 못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누르냐 그냥 빰빰빰빰 하고 지나가자 했더니 좀 곤란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차 중에 누르면 빵이 아니라 바라바라바람 이런 거 있어요. 네네네. 크락션 소리가? 예, 그렇게 연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그 상황을 얘기하고 말로 했더니 그냥 가시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렇게 다들 뭐 2002 월드컵에 대한 추억들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뭐 2002년 월드컵 때 뭐 나는 이런 게 생각난다.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응원했다 등 이런 각종 추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20년 전에 월드컵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응원곡 한 곡 듣겠습니다. 바로 이 노래 뭐 대표곡이죠. 윤대원 밴드 오 필승 코리아. 네, 윤대원 밴드의 오 필승 코리아 들었습니다. 이 노래 되게 짧은 노래인데 네. 그때 그냥 무한 반복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자, 이한철 씨 노래 한 곡 청해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네. 이한철의 손흥민 헌정곡 부탁합니다. 라이브 기대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따가 한 곡 해주실 수 있죠? 네네 한 곡 준비했습니다. 기타도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국민의 이제 축제였었는데 다들 이제 거리 응원도 나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시청 앞도 갔다 그랬잖아요. 12살. 네. 오, 그 혼자 갔어요, 근데? 당연히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죠. 네. 무리를 지어가지고 네. 또 이제 응원 방법도 화제였잖아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예. 근데 이거가 이 유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한철 씨?
이 구호가 그 2002년 월드컵 그때 이제 처음 그러니까요. 생겨난 거예요. 네. 예. 이게 무슨 유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박자가? 그러니까 이제 짝짝, 축구는 짝짝, 네, 짝. 그게 유럽에서 많이 가져왔죠. 많이 하는 것들이 보면 우리 K리그가 이제 90년대를 거치면서 서포터스 문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서포터스들의 일부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응원하는지를 그걸 가져온 거예요. 배워왔구나.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이 따라하기 쉬운 걸로 복잡한 박자, 복잡한 노래 말고 가장 쉬운 박자, 가장 간단한 걸로 이제 하기 시작했죠. 우리 붉은 악마들이 그러면 개발해낸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식으로 만든 거죠. 알겠어요. 이거 확실히 또 이제 오늘 2002년 월드컵 얘기라서 그런지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저는 2층에 있는 맥주집에서 맥주 마시다 밖을 내다봤는데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걸 보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네요. 보내주셨고. 무서울 때도 있었지 사실. 네. 우리 경기할 때는 진짜 밖에 사람이 안 그러니까. 들어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아들 87년생입니다. 월드컵 당시 13살. 우리나라 태극기 들고 여의도 광장 맨 앞에 줄에 서서 뛰고 했습니다. 보내주셨고. 여의도 광장에서도. 네. 그리고 2002년 큰애가 뱃속에 있던 월드컵 때 임신부인 집사람 좋다고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저는 등줄기에 땀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 애가 커서 육군 1사당 수색대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때 엄마가 이제 펄쩍펄쩍 뛰시는 네. 그게 있어가지고 영험을 받아가지고 수색대에서 열심히 야. 건강하게 근무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이탈리아전 때 이 설기현의 동점골에 이어서 와, 안정환 선수 골든골을 봤는데 이 병실에서 이걸 보다가 실밥이 터지셨대요. 아우. 아마 요 순간의 기억만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아마 문자 엄청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보통은 요 이제 순간만 가지고도. 추억할 때 전체 월드컵 경기들 중에서 따지고 이러는데 사실은 지금 2002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전 전반전만 가지고 얘기해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죠. 네, 그래요.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열렸던 모든 월드컵을 다 현장을 가거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까지.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그 월드컵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에너지가 폭발한 곳은 없었어요. 응원의 한 열기 곳도 같은 거. 없었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그때는 정말 대단한 에너지였죠.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저도 막 유럽 축구 보고 국가대표 축구전 보면서 이 축구는 선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경기 외에서 어떤 그 응원이 있는가, 어떤 분위기가 있는가에 따라서 경기 내용이 엄청 바뀌더라고요. 아니 그 왜 연극의 3대 요소 있잖아요. 배우, 대본, 하나가 누구야? 관객? 관객. 관객이 없어 진짜. 봐요. 아니 저희 라디오도 허리케인 라디오도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이 그렇듯이 청중 없으면 맞습니다. 이 재미가 없잖아. 흥이 안 벽보고 나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실제로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어떤 게 있었냐면 금방 얘기해 줬던 포인트인데 이제 이탈리아하고 우리가 경기를 하잖아요. 그때 축구협회 관계자에게 붉은 악마 쪽에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였냐면 이탈리아 친구들이 굉장히 손을 많이 쓰고 파울을 많이 한다. 더 거칠었지. 네, 거칠다. 그러니 그런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집중적으로 안티콜을 넣어라. 프리를 찾게 해라. 그러면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갖게 된다. 특히 이탈리아가 계속 손을 쓸 거다. 특히나 손을 쓸 때마다 집요하게 콜을 하라고 해라.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죠. 사실 히딩크 감독은 그런 디테일까지 신겼으니까. 그래서 뭐 또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이 경기를 이기는 날에는 나이트클럽을 가면 공짜였다라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니 또 저런 분도 있었잖아. 오늘만큼은 공짜. 오, 그런 맥주집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네, 12살이야 몰랐구나. 그걸 알면 안 되지 12살이. 그렇죠. 저는 알면 안 되죠. 많이 컸다. 그러게요.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저는 대학로에서 노래방을 운영했는데 우리나라가 승리할 때 숨겨둔 맥주를 손님들에게 무료로 많이 나눠준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벌써 20년 세월이 흘렀다라고 해주셨고. 지금 이쪽 사장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한일 월드컵 유치 때 얘기를 좀 해보면은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이제 공동 개최한 대회였다고요? 유로라고 하는 유럽 선수권 대회가 공동 개최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네. 월드컵이라고 하는 무대가 공동 개최한 건 처음이죠. 사실 뭐 그 비사라고 할까요? 그건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원래는 일본 쪽으로 가져가는 거였는데 우리 쪽에서 집요하게 그걸 틀죠 방향을. 그런데 그 방향을 완전히 틀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거의 하는 게 내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최대한 틀었는데 틀니까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자 그러면
공동으로 합시다. 와.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그 대회를 뺏겼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오로지 했어야 될 대회를 단독 개최했어야 되는데 공동 개최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도 뭐 결승전은 거기 그렇죠. 일본에서 하게 해줬잖아요. 요코하마에서 우리도 했던 걸로 뭐 기억을 언제 하는데. 해도 할 거였는데 뭐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브라질하고 결승전을 독일이 해서 우리가 독일한테 4강에서 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브라질이 우승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렇게 호나우두의 반달 머리 이렇게 맞아요. 예, 반달곰 머리가 알겠습니다. 자, 이 2002 월드컵 모두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멤버들 누구 기억이 나는지요? 지금까지도 뭐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다 기억에 남아 있는 분들이 지금은 계시죠. 다 뭐 감독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방송을 하시는 구단 그렇죠. 대표. 안정환, 뭐 그렇죠. 이영표. 네. 안정환 선수는 거의 예능인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예, 것 같고. 저도 얼마 전에 같이 맞아요. 방송을 했는데 너무 잘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이영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 FC의 대표 그렇죠. 맡고 있고 예. 박지성도 있었고 황선홍 뭐 또 지금 성남 FC 감독님이 김남일 진공청소기로 워낙 유명했었죠. 네. 근데 또 유명을 달리하신 안타까운 우리 예. 유상철 예, 감독님. 췌장암 이걸로 유상철 네. 전 감독도 그때 참 멋진 장면들 참 많았는데 저는 이 누구야 황선홍, 유상철 이거 떠올리면은 네. 우리의 첫 첫 경기 폴란드전. 두산에서 와 진짜. 그때 유상철 선수가 패스한 걸 황선홍 선수가 발리 줬는 건가요? 누가 그때 유상철 선수가 골을 넣었던 두 번째 골을 예, 넣어주셨죠. 예. 진짜 우리가 폴란드를 과연 첫 경기에서 우리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월드컵 나가가지고 아예 이긴 적이 없었잖아요. 아예 이긴 적이 우리나라가. 없었나요? 아예 네, 없었어요. 일승조차. 아예 네. 예. 거의 다 비겼고 아니면 그래서 졌던. 혹시 그 선수 기억하십니까? 폴란드 얘기하셔. 올리사데베? 기억납니다. 흑인 선수였죠.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네. 그때 올리사데베가 폴란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귀화를 시켰다. 정말 이 선수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 우리가 이 선수를 어떻게 막을까 했었는데 그날 경기에서는 올리사데베는 보이지도 않았고요. 맞아요. 저는 출전을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가 저에겐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던 게 98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가 네덜란드에게 5대0으로 집니다. 그렇죠. 네. 그때 그런데 저는 그 경기를 이제 저도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TV로 봤었는데 카메라가 쑥 경기장에 들어가는데 98 때요. 경기장이 온통 오렌지빛이었어요. 어떻게 축구를 저렇게까지 응원할 수 있지?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첫 경기였잖아요, 폴란드가. 네.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저기 비더레이지 빨간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라고 하는 제안은 있었는데 그렇게 불이 붙지 않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통과해서 딱 올라갔는데 경기장이 정말 단 한 명도 다른 색깔이 없는 것처럼 충격적이었지. 빨간색으로 있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그리고 TV 보는 모든 국민이 다 놀랐을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는데 막 소름이 아마 현장에서는 더 네, 저 진짜 그 소름 감이라는 게 대단했을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 가는구나. 예. 지금 문자로 어떤 분이 남자 네 분이서 지금 축구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말들이 너무 많아지셨다고 이거 안 끝날 것 같다고.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자 가수 이한철 씨 모셔놓고 라이브 한 곡 들어야죠. 자 이한철 씨 기타 네. 들고 계시고 네. 슈퍼스타 슈퍼스타 라이브로 부르는데 예. 오늘은 약간 지금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을 위한 오. 약간의 개사 오케이. 해서 한번 괜찮아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괜찮아 잘 찰 거야로 한번 불러. 잘 찰 거야. 네. 괜찮아 잘 찰 거야. 네. 듣겠습니다. 이한철 씨. 원투 괜찮아 잘 찰 거야. 괜찮아 잘 찰 거야.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국가대표 소집된 너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감각잡한 스포츠맨 오직 축구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월드컵 시작은 네가 있어. 괜찮아 잘 찰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슈퍼스타를 이번에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잘 찰 거야. 잘 차서 우리 성적 어떻게 돼요? 와, 근데 저는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저는 16강은 반드시 올라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조편성이 너무 잘 됐어. 예? 제가 아니. 제가 전문가의 볼 시각으로 때는 한 말씀 주시죠. 아니 제가 먼저 예언을 할게요. 왜 아, 예, 16강에 올라가는지. 네네. 나라가 어디예요?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 가나. 그럼 봐봐. 포르투갈, 우루과이 짐 싸서 가나? 네, 네. 카타르 이야기는 이따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왜? 예, 그리고 이제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2002년 문학경기장에서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박지선 선수의 그 멋진 골을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기억은 60평생의 가장 큰 즐거운 추억입니다. 많이 생각이 나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네. 잠시 검문을 좀 하고. 그러게요. 저도 여기 직관을 했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거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요거 좀 하다가 네, 그걸 네, 놓쳤어. 그 장면을 갑자기 와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박지성이 골 넣었다는 거 우와. 아니야. 화면에 그 슬로우 비디오 나오는 거 보고 알았다니까. 아이고. 또 그리고 어떤 분은 제 나이 20살 때 경험한 잊지 못할 추억 월드컵이죠. 그때 회사에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시회 참가 후 회사 대리님부터 사장님까지 이 빨간 악마 티를 입고 새벽 1시까지 응원으로 광란의 밤을 보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응원 열기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회사 부장님 차 본넷 그 보닛을 밟고 응원하는 시민 때문에 난감한 상황도 생겼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그때는 뭐 차 지붕에 막 올라가서 뛰고 이래도 약간 용인이 되는. 다 용인했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버스 위에 올라가서 버스 위에 올라가서 태극기 흔들고 태극기 흔들고. 신촌 로타리 앞에서 네. 그런 뉴스 하면 나가는 거 봤었어요. 맞습니다. 지금이 이제 오늘이 7월 4일이잖아요. 20년 전 2002년 월드컵 결승전이 29일, 30일 날 있었다며요. 6월 달. 그러니까 29일이 3, 4위전, 30일이 결승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6월 20일 터키 그 마지막 경기하고 아직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이제 아직도 월드컵 4강의 분위기가 계속 20년 전에 물씬 묻어 있을 때 아닙니까? 요 정도면은 당시에 카퍼레이드하고 막 그랬죠. 그랬을 거예요. 네. 광화문 앞에서. 네, 광화문까지. 카퍼레이드하고 막 계속 행사하고. 네, 여러분들 2002 월드컵 추억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잠시 교통 상황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5분입니다. 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오늘은 2002 월드컵 20년 기념으로요. 박문성 해설위원, 이한철 씨 슈퍼스타 가수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2년 이 카타르 월드컵 올해 얘기 좀 해보자고요. 자, 이 벤투호에 지금 이 누구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우리 선수들. 네, 뭐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결정은 나중에 이제 월드컵 한 달 정도 앞두고 발표될 거고요. 지금 대표적으로는 손흥민 선수, 뭐 황희찬, 황의조, 이재성, 황인범, 예, 황인범도 있고 또 수비 쪽에는 김민재, 뭐 김민재. 김영권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근데 요새 이승우 선수가 K리그에서 엄청 잘하거든요. 엄청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죠. 예. 국가대표 이제 와서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좀 가능할까요? 있으면은 이번 달 중순에 동아시아 대회라고 하는 국내파 중심으로만 대표팀을 꾸리는 게 있어요. 동아시아면은 우리하고 한중일 그다음에 홍콩 뭐 이런 식으로. 북한은 나오. 예, 이번 대회는 못 안 들어왔고요. 나오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국내파 위주로만 마지막 지금 벤투 감독은 머릿속에는 이미 최종 엔트리 한 90%는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마지막 그 변수 때문에 한 10% 볼 텐데 10%에 걸릴 만한 선수들이 예를 들면 이강인이나 이승우 같은 선수들이 마지막 점검은 될 수 있겠죠. 벤투 감독이 눈여겨는 보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 근데 벤투 감독은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향 자체가 자신의 스타일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뭐 잘하냐 못하냐도 중요하겠지만 자신하고 맞아야 돼요. 스타일. 빌드업 축구하고 맞느냐. 네, 자기 축구하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제가 2명 뭐 선수 포함을 해서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조금 잘해도 뽑지 않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 월드컵에서는 조편성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뭐 아재 개그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이제 추첨도 있었고요. 자, 어때요 지금? 우리 H조 아닙니까? 네.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이제 한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 정도인데 그냥 이번에 뭐 수월하잖아. 이게 월드컵은 32개 국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32로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잘라서 가는 건데 4832. 이게 정말 쉬울 수가 없거든요. 네. 당장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가 피파 랭킹이 8위, 13위, 우리가 29위예요. 근데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가 됐는데 우리가 막 이거 좀 쉬운데? 이런 느낌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독일하고 스페인하고 한 조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이 참 재미있었잖아요. 이제 일본과 맞아요. 우리나라 조추첨할 때. 조추첨할 때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남은 상황이었고 이제 스페인 독일 조에 들어가느냐 포르투갈 우루과이 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네네. 전문가분들이 그때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이제 막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일본 들어간 거 보고 소리쳤죠. 근데 매년 H조에 네.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 중에 이 어느 나라가 더 강력하다고 봐요? 우리 입장에서는? 포르투갈이 좀 더 강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포르투갈의 이 공격수들 이 그냥 우루과이는 지금 세대 교체 중이니까 그렇죠. 예. 저도 조금 우리 좀 비슷한 우리 생각을 수비수들이 조금 수비하기가 좀 더 까다롭지 않을까. 포르투갈의 공격수들이 뭐 호나우두 비롯해가지고 그 조타? 네, 지오그 조타? 정말 너무 많이들 다가셔가지고 조타도 있고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선수들도 맞아요. 있고요. 실바도 맨시티에 있고. 있는 야, 무섭더라고. 주앙 펠릭스와 같은 선수들도 있고요. 워낙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죠. 하여튼 뭐 우루과이나 저 포르투갈 우리가 한 팀 정도는 이겨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16강에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네. 가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피파 랭킹도 우리보다 낮고 네. 객관적인 전력은 비벼볼 만하다인데 문제는 아프리카 팀들은 본선에 올라오게 되면 유럽에서 그 자신의 나라의 계통의 선수들을 찾아요. 자신의 무슨 나라가 얘기냐면-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계통. 예, 그러니까 가나의 혈통을 가진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 유럽에 이민 가서 낳은 선수를 찾아요. 그래서 호적돼 보는 거네요. 예, 쉽게 우리랑 호적되는 거죠. 호적돼서 잉글랜드에서 뛰는데 원래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를 했어요. 뭐 20세 대표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잉글랜드 국대까지는 가기가 조금 어려워. 근데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가나에서 넘어가신 거예요. 가나에서 갔네? 그러면 피파의 규정상 바꿀 수가 있어요. 오. 그럼 이제 가나 국대로? 네, 가나 축구협회가 찾아가죠. 아무개야. 월드컵 본선에 한번 가지 않을래? 내가 너를 스트라이커로 만들어줄게. 이러면 가볼게요. 이런 게 있어서 가나는 그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지금 실제로 찾고 있고 몇 명이 들어가기로 했고. 알겠어요. 지금도 참 축구는 워낙에 팀 스포츠니까 네. 그렇게 막 선수들 데리고 온다고 해도 그게 짜임새가 있을까 싶긴 해요. 좋은 얘기예요. 조직력에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박문성 님이 요즘 방송에 많이 나와서 너무 좋다고 1시간짜리도 꿰차시고 여기는 의정부고 저는 동문 가족입니다. 박문성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동문 가족이 뭐예요? 저희 지금 학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의정부? 예. 고등학교? 예, 의정고등학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결혼 전 저는 몽골 여인 지금 남편이랑 여의도에서 응원한 기억이 납니다. 참 재밌게 응원했는데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좋은 기억이 나네요.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붉은 악마 티셔츠 만들어 판매하느라 매일매일 날 샜던 기억이 납니다. 와.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몇백 장씩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돈도 벌고 경기도 이겨서 제 인생 최고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던 우리 빨간 붉은 악마 티셔츠 다들 어디에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장롱 어딘가에 다들 보관하고 계실지 어떨지. 그 많던 싱안에 누가 다 먹었을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독일과의 4강전 때 서울 시청광장에 해병대 동기들 친구들과 응원하러 갔는데 시청광장에서 화장실 가려면은 신발을 벗고 가야 했다고. 왜? 돗자리에 박스를 깔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때가 기억이 남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뭔 말씀인가? 글쎄요. 그때 갔다며 시청 광장에. 저는 화장실 가려면 신발을 벗고 가야 됐다. 자리를 뺏겨서 자리를 그런 것 뺏길까봐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앉아버리면 자리가 없어지니까. 아니면 빈 워낙 자리가 아니다. 빼곡하게 그 광장에 그렇죠. 뭔가 돗자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신발을 밟고 또 가면 안 되니까. 밟고 갈 수는 없어서. 남의 돗자리를 또 그럴 밟고 수도 가야 되기 있겠네요. 때문에. 오늘 저 이한철 씨가 아주 해설이 좋아. 컨디션 좋아요, 저. 아까 뭐 관아 관련해서 조직력 요 해설도 괜찮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2002년 월드컵 응원가 한 곡을 이제 더 들어보고 올 텐데요. 오필슨 코리아랑 한 곡 더 크게 인기 있었던 노래입니다. 레이지본의 우리의 힘을. 예. 네, 레이지본의 우리의 힘을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가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때 응원곡들은 다 기분으로 그냥 무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그 그래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노래 원래는 고 웨스트라는 노래죠. 예. 고 그 어디? 팝송 고 웨스트라는 서부로 노래에다가 가자? 예. 후렴 부분에 가사를 바꿔가지고 이제 응원곡을 썼던. 그랬군요. 그 펫샵 보이스의 그 고 웨스트 이거요. 그거에서 따가지고 이제 레이지본이 우리의 힘을 이제 만든 거고.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다시 이제 시작되면 이한철 씨도 슈퍼스타 많이 이제 등장하겠어요. 네, 기대가 응원곡을 많이 열심히 되겠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뭐 길거리 응원도 가능해지면은 그쵸. 또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월드컵 당시 우체국 공무원 근무를 했는데 빨간 우체국 차를 외국인이 저를 보고 붉은 악마 차냐고 물어보던 생각이 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1981년에 중동 카타르에 취업을 갔었는데 2022년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린다니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81년에 중동 가서 건설 현장에 아마 계셨나 보다. 40년 전이네요. 40년 전.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 약사인데 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보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파트타임 약사 다른 분 모셔가지고 약국 문 그렇게 열게 하고. 네. 되게 쉽지 않은 그 되게 어려운 결정과 또 선택을 하신 게 카타르를 가보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몇 개 도시가 있긴 있지만 사실상은 도하 하나의 도시국가 같이 돼 있거든요. 저는 한 3-4번 가봤었는데. 경기도 네. 많아서면서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도하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이 월드컵을 다 치러야 돼요. 경기장이 몇 개인데요? 경기장이 8개인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좀 경기장 헷갈리는데. 수가 되게 적고 예. 경기장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 그러니까 이제 이동은 별로 안 하긴 하지만 20분, 팬들 30분. 입장에서는 숙소가 없어요. 맞아요. 그 어디서 자?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비싸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주위에서 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많이 이제 드실 텐데. 그 경기를 볼 수 있는 입장권이 있어야 숙소도 예약할 수 있고 교통편도 구할 수 있어요. 그 하야 카드라고 카타르 월드컵 측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카드가 그러니까 노숙 있는데. 같은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박문성 씨는 이번에 분명히 갈 거 아니에요, 해설하러. 네, 근데 아직 텐트 쳐야죠, 뭐. 옵션 발표는 아니어가지고 어떤지 예, 저희가 예. 준비해서 잘 가보려고 합니다. 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숙소가 만만치 않겠구나. 저도 정말. 알아봤더니 깜짝 텐트촌이 놀랐네. 있다고 해요. 그래요? 매번 월드컵 할 허락받- 때마다 뭐 텐트촌이나 혹은 컨테이너 같은 걸로 그러면 이렇게 뭐 박문성 씨 뭐 방 없으면 건강하잖아. 젊고 따뜻하잖아 또. 3억에 텐트 12월 달에 몇 도예요? 카타르. 제가 듣기로는 한 28도?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월드컵이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은 정말 사람이 뛸 수가 없고 그래서 11월에 하는 건데 그때 한 28도 우리 견딜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어요. 자, 이제 오늘 방송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박문성, 이한철 두 분께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16강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간다, 못 간다. 근데 두 분이 예언을 해주셔야 돼. 박문성 씨는 박펠레라는 별명이 있다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네? 뭐 그냥 20년 내내 족족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쨌든 또 예언을 하셔야 돼. 자, 간다, 못 간다. 먼저 이한철 씨 가수부터 먼저 해주세요. 간다. 오. 힘들지만 그래도 간다. 언제 안 힘든 적 있었나 하면서 올라간다. 몇 승 몇 패로 갈까요? 2승 1패? 2승 1패. 2승 1패로 가서 조 1위로 가기 때문에 16강전에서 브라질이 아니라 뭐 스위스 같은 나라 만나가지고 8강도 간다. 이야. 행복한 예언이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요? 8강 가요 그러면? 8강까지 간다. 예, 8강 저는 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막 역대- 내지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정 첫 8강. 이야. 먼저 그죠. 첫 네. 8강은 자, 처음이에요. 박문성 씨 예언. 16강 간다 못 간다. 우리 정도면 갈 수 없죠. 예? 펠레니까. 펠레니까.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예언을 월드컵 하시는 게 천만이 아닐까요? 나갔는데 그 조별리그 통과한 건 딱 2번밖에 없죠. 그렇죠. 한 번이 2002년 월드컵, 그다음에 한 번이 2010 2010년 남아공. 네. 그때 16강인데 그랬네. 예.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에게는 손흥민이 있고 김민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축 라인이 좋은 선수들로 구축됐던 역사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추첨을 포함을 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월드컵에서 1승이나 16강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 월드컵 전까지 우리는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했던 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의 경각심, 네. 그만큼의 어떤 이 준비. 하여튼 18강에 싸웠으면 좋겠다. 오르기를 바라면서 네. 당부의 말씀이었다. 네, 이런 정도로. 저는 네. 어쨌든 네, 떨어진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박펠레는 저 16강은 못 가고 그죠? 네. 아쉽지만 한 1승 2패 정도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도 우리는 이한철 씨의 바람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16강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선수의 활약이 필수겠죠. 이한철 씨가 이분을 위한 헌정곡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이한철 씨. 네, 그 손흥민 헌정곡. 손흥민 선수 헌정곡인데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전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이기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막 보는데 저도 흥분된 상태여서 우리가 독일을 이겼어 이러면서 보는데 너무나도라는 말을 약간 말버릇처럼 손흥민 선수가 많이 쓰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나도 그만 말씀하시고 이 노래를 그래서 만든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너무나도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헌정곡입니다. 이한철의 너무나도. 아, 노래 좋네요. 맞습니다. 이한철 씨는 이제 8강을 예, 그냥 내지르듯이 8강 전망을 했고 자, 해설위원 박펠레께서는 16강은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 정도로 이해하는 걸로 하고 네. 2002년에 본사 주임으로 입사한 신랑 그리고 단체로 압구정 호프집에 응원 핑계 삼아 퇴근하자마자 신랑 만나러 다녔었죠. 그때처럼 열광적일 때가 또 올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002 월드컵 서울 경찰관으로 약 한 달 동안 외국 선수 귀빈 숙소 경비, 해사장 경비 등등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지만 대표팀의 승승장구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근무했고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이 행사를 치렀고 국가적 행사에 일조했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카타르하고 우리가 시차가 7시간 봐야 됩니까? 저 시차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새벽 경기를 많이 봐야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1차전이랑 네. 2차전이 오후 10시고요. 예, 그 다음에 딱 3차전이 자정입니다. 네. 괜찮네요. 우리 시간으로 괜찮네요. 괜찮아요. 네. 시간. 자, 오늘 두 분 함께한 소감 짤막하게 들어볼게요. 이한철 씨. 네, 노래도 들려드리고 축구 이야기 이렇게 충분히 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만나서도 좋고요. 영광이었습니다. 그 이제 매주 고정인가요?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4년에 한 번. 네, 격중가요? 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좋은 성적 거둘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준 선수도 고생했고요. 두 분 감사하고요. 누가 최고다 그러면 국대가 최고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최고다? 국대가 최고다! 박수!